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나라면 내 아이 이렇게 대학 보낼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운동을 좀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뭐 달리기 좋아하고, 씨름 좋아하고, 뭐 축구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에는 크게 소질은 없었지만 어쨌든 뭐 다음 얘기 드리는 것처럼 공부가 종교 같던 시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MZ 세대의 거의 끝 형 정도 되고 MZ 세대의 맏형 정도 되고 80년대 중반 그때쯤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른들이 애기들 만나면은 이렇게 아 예쁘다 또는 뭐 아 건강하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공부 잘해요? 라고 물어보고 막 공부 잘했니? 뭐 공부 오늘 뭐 배웠니? 약간 공부가 약간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종교처럼 대학 잘 가는 게 약간 종교처럼 그렇게 믿어지던 시대였어요. 한 20년 전인데 세상이 정말 2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음을 느끼죠. 20년이면 사실은 강산이 두 번 변하니까 바뀔 만도 한데 어쨌든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을 봐가지고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뭐 수능도 한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수능도 뭐 여러 번 봤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대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적 최우등상이 있거든요. 각 1% 안에 들면 이제 준 상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받고 또 졸업하고 이제 심지어 판사 시험도 있어요. 판사 시험 여러분들 좀 낯서실 건데 변호사들 중에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재수를 했어요. 물론 두 번 다 떨어졌으니까 지금 판사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했던 그만큼 시험을 참 너무 많이 봤다. 시험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10년 차 변호사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최고의 변호사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이 사람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법에 대해서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관 변호사가 짱인데 뭐 사람들이 야 전관 예우가 지금도 있어라고 하지만 변호사들이나 뭐 판검사들은 전관 예우 없다라고 단언하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전관 예우라는 건 여러분 판사가 전관한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전관 예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 난 유리하게 안 했어. 아 유리하게 안 했겠죠. 유리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전관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전관 예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의 정의를 유리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안 되고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 근데 사실 유리하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는 있는 거예요. 유리하게 해줄 수는 있죠. 판사가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면 봐준다는 게 아니고 봐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옷 벗은 지 얼마 안 된 변호사가 가장 몸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실력이랑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도 하면서 또 뭐 시행도 하고 또 중개업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제가 직접 하고 관련된 어떤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해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돌이켜보면은 이제 어른 저보다 할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80살 넘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너무 못 배운 게 한이다. 그래서 막 연세 드셔서 막 한글 공부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너무 열심히 공부한 게 한이에요.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게 후회가 되고 그 시절 그 세월 동안 내가 다른 걸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그러니까 막 그 시험 공부하고 막 판사 시험 준비하고 그럴 때 제 건강이 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건강이 좀 나빠져서 지금도 약간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후회가 되거든요. 벌써 6, 7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돌이켜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오히려 후회되고 한이다. 공부를 못한 게 한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공부했을 때의 열정과 그 정도 어떤 가장 젊고 가장 머리 잘 들어가고 건강하고 그럴 때 그 정도 노력을 공부에 쏟아붓잖아요. 그 정도 노력을 사회에 나와서 쓰면 진짜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으로 벌어도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요. 설마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때 쏟아붓는 노력이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노력들이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건강한 그런 시절을 이제
투입을 하시는 건데 시간을 공무원 시험에 한번 그 공무원 시험에 투입한 그 세월을 투입해서 공무원에서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밖에 나와서 돈을 버시면은요.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이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대학 간판은 따야겠다 하는 분들 그래도 대학 간판은 나는 따야겠다 라는 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학 간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은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간판을 안 따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박수 쳐드려요. 근데 그래도 대학 간판 따야겠다. 나 대학 가서 미팅도 해야겠고 뭐 미팅할 때는 대학 간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대학 간판은 따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발목 잡히지 마시고 저처럼 막 진짜 너무 시험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성비 있게 통과하자. 내가 자식을 대학 보낸다면 이렇게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걸 가르치지 말고 필요한 걸 가르치자. 여러분들이 또 한 개 주의해 주셨으면 싶은 게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치료해도 공부법, 뭐 암기법, 뭐 공부 방법론 많은데요. 여러분 딱 깨놓고요. 그거 찍는 분들이 정말 공부 잘하신 분들은 맞죠? 근데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찍으실까요? 돈을 많이 벌었었으면 아마 그 돈 많이 버는 일 계속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잘 알아요.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못 번다는 게 정말 비참하게 못 벌어요. 저 로펌 처음 들어간다고 이제 판사 시험 떨어지고 로펌 간다고 하니까 로펌 대표가 월급 15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30대 초반 33살 막 이랬는데 150만 원 준다는 로펌 대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사실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이제는 사실은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걸 자기들이 공부 잘하는 걸 어떻게 잘하는지 알아. 그걸 가르치면 안 되고 지금 돈 잘 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아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는 물론 뭐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단물만 빨아먹으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동기만 부여받고 이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좋지만 그 공부 잘하는 거를 막 경외시하거나 막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저처럼 막 공부 해서 건강도 나빠지고 이러지는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라면 제 아이라면 이렇게 대학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만화책도 좋으니까 책을 많이 읽혀줄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초등학교 5학년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많이 본다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저 스타크래프트 1세대인데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 SCV 있잖아요. 테라는 SCV고 뭐 드론 있잖아요. 또 저그는 아니 저그 맞죠? 걔네들이 일꾼이라고 하잖아.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책을 많이 아기 때 읽는다는 거는 일꾼이 많아져서 나중에 막 적이 쳐들어오거나 막 장기전으로 가면 일꾼 많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유닛은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뭐 막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니야 한 대학교 넘어가서 책을 읽는 거는 드론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일을 많이 막 빨리빨리 놀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론이나 일꾼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일꾼이 늘어나 한 중학생까지는 확실히 늘어나는데 중학생 때까지 그냥 아무 책이나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 반드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만 만화책도 좋으니까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줘라. 그럼 드론이랑 SCV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사포질 적어놨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현관문에다가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집에다가 페인트 오래돼가지고 페인트를 이제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현관문을 사포질을 열심히 한 다음에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사포질이 막 까칠까칠하게 표면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바를 때 페인트가 그 까칠까칠한 걸로 다 스며들어서 잘 안 벗겨져요. 근데 맨들맨들한 데다가 그냥 페인트 바르면 얼마 있으면 또 벗겨지거든요. 똑같아요. 아기 때 책만 읽는 거는 머리에다가 약간 사포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까칠까칠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게 뇌에 묻어요. 그 까칠까칠한 걸로 다 파고 들어가서 까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책 많이 보는 거는 일꾼을 막 드론 SCV가 막 늘어나는 거야. 또 머리를 막 빼빠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잘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암기력이라는 게 결국 이해가 돼야 암기인데 막 됐다 놓고 읽는다고 암기가 아니고 사포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5학년 겨울방학 때는 꼭 첫 수학 인강을 들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학이 잘못하면 여러분 발목 잡아요. 솔직히 수학이 저는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수학 솔직히 저는 안 쓰거든요. 솔직히 2차 방정식도 쓸 일 없어요. 1차 방정식까지만 쓰면 돼요. 제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법일하고 부동산 일을 주로 하는데 쓸 일 없고, 솔직히 주변을 둘러봐도 LG 유플러스 다니는 친구, 뭐 삼성 간 친구, 뭐 정말 다양하겠잖아요. 뭐 판사 간 친구, 뭐 지금 뭐 부동산 하는 친구 다양한데, 저는 2차 방정식 이상 쓰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수학이라는 거는 깨놓고 어렵게 내면은 아무도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변별력을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경영 경제 수학 할 때 필요한 거 아니냐, 미적분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맞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때 필요해야지, 돈 버는데 필요한 지식이 경제 수학인데 또 경제 수학을 하기 위해서 또 수학이 필요하다. 근데 돈 버는데 경제 수학 자체를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전 수학은 조금 약간 애증의 과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좋든 싫든 어쨌든 뭐 주어진 어떤 시대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수능을 보니까 수학이 여러분들 자녀들 뒷다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뒷다리 잡지 않게 하려면 쫄면 안 돼요. 수학에 흥미를 잃어서 막 한번 60점 나오면 그다음부터 흥미 잃고 난 수학 못하는 사람이야 막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는 수학 첫 인강을 들어야 된다. 첫 인강 뭐도 좋아요. 중학교 1학년 과정 인강 이겠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 인강,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부터는 해야 된다. 그게 제일 가성비 좋게 대학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강은 과목별로 강사 3개씩. 제 생각에는 각 과목이 있잖아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있죠. 근데 깨놓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탐, 과탐, 영어를 거의 다 맞으면 성균관대, 한양대, 서성환까지 갑니다. 서성환까지 가고, 국어랑 수학, 언어 수학은 이건 좀 머리가 지능이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건 그냥 냅두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서 점수 맞으면 되는 거예요. 3등급 나와도 이 3개를 거의 다 맞으면 서성환까지는 걸려요. 그러니까 해서 되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해서 되는 거, 해서 안 되는 거 냅두고 해서 되는 거는 다 맞자. 그러자면 인강을 과목별로 3명씩 듣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한국사 그래도 현대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청동기 시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뭐 고려, 삼국시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 선생님을 3번 듣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을 한 번씩 듣는 게 보완이 돼서, 그리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럼 머릿속에 훨씬 입체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꼭 인강은 과목별로 3명씩 듣게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수능 과목 인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3명씩 듣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수학은 이제 공통수학, 우리 때 공통수학이었는데 지금도 뭐 비슷하겠죠. 뭐 우리 때 뭐 집합, 명제, 수화식, 그다음 뭐 방정식 나왔어. 방정식. 그리고 제일 밑에 확률 통계 있고, 또 뭐 중간에 미적분 있었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인강으로 시작하세요. 인강도 3명. 저는 한석현 들었어요. 한석현 지금도 선생님 하나 모르겠는데 노량진에 있었는데 되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지금은 뭐 현우진이 1등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 거 3명 듣자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한 번. 그럼 3번이고, 고2, 고3 되면 막 마음이 쫄려서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해놓은 기초를 토대로 계속 가는 거지, 막 새로운 걸 배우겠다 이미 늦어요. 재수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재수하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이게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죠? 각 방학 때마다 인강을 한 번씩 더. 중3 여름, 중3 겨울, 이제 고1 봄방학이나 고1 여름방학. 그렇게 해서 고1 겨울방학, 고1 겨울만 돼도 이제 고2 되잖아요. 고2 되면 막 두근두근해요. 내년이면 이제 좀 있으면 1년 더 가면 이제 고3 되고 막 이미 늦거든요. 늦으면 될 공부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부에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정말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게 힘들게 막 그렇게 했는데, 공부에 지름길은 없군요. 지름길은 없고요. 헛길로만 안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공부에 막 이렇게 막 지름길로 이렇게 막 왕도가 있다 없고요.
그냥 원래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대로만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고, 근데 보통 다 잘못된 길로 가서 돌아가요. 잘못된 길로 돌아오든지, 제가 그랬고, 잘못된 길로 시간 걸려 돌아오든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가도 아니니까 때려친다고요. 보통 때려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지름길은 없고 헛길로만 안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게 헛길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정말 너무 바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카이 상위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카이 상위권 학과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나 언어는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실수를 해도 서성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옛날이랑 좀 달라서 너무 공부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 간판은 따야겠다, 가성비 있게 가겠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싶다 라는 분들,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아버지들, 이거 청소년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만 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정말 컨설팅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